가정의학과 의원 진료실. 환자 대신 책상에 태블릿 PC가 놓이고 의사는 화면 속 환자의 염증 부위를 보며 문진을 이어갑니다. 공겼다 그러나요? 예, 골 맞죠, 예. 있는 거 있거든요. 바르셔도 돼. 그래요. 예, 고생하셨어요. 코로나 위기 속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가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축소돼 진행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에 대해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섬 벽지 거주자, 감염병 확진자는 초진도 허용됩니다.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도 휴일 야간에는 비대면 진료 받을 수 있는데 약 처방 없이 상담만 가능하도록 절반만 열어놨습니다. 약이 필요하죠. 바로 의미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 수많은 약을 미리 비치해 둘 수는 없잖아요.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서 받아야 합니다. 시범 사업은 당장 모레부터인데 직역별로 불만도 많고 우려도 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이내에 감기로 동일 병원을 가는 환자들에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만든 건데요.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민단체는 대면 진료보다 30% 높게 수가를 정해 건보 재정 낭비라고 비판했고 약사회는 시범 사업 종료일도 정해지지 않은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약 배송이 난무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다음 달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돼 사실상 사라지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습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의 선제검사도 권고로 바꿔 자율에 맡기고 대면 면회 시에는 음식도 나눠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도 사라져 출입국 관련 제약도 사실상 없어집니다. 비상사태 종료를 결정을 했고 이는 코로나19가 이제는 비상 상황이 아닌 안정적인 일상적 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비 등 지원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입원 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PCR 검사 비용 등은 당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의 선별 진료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PCR이 필요한 분들은 그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는 사실상 독감처럼 관리한다는 건데 다만 일부 의료기관을 지정해 환자 발생을 추적하는 독감의 표본 감시 대신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 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운영합니다. 성별, 연령, 증상 같은 정보와 병원체 정보를 수집해 변이를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공개됐던 확진자 수는 다음 달부터 주 단위로 발표됩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학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대신 확진 학생은 검사 결과서나 진단서를 제출한 뒤 5일간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모두 출석이 인정됩니다. 의무가 아닌 권고여서 등교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에 나올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본인 건강과 타인 배려를 위하여 5일간의 격리 공고에 맞게 등교를 중지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분리고사장에서 응시할 수 있는데 만약 시험을 볼 수 없다면 지금처럼 이전 성적 등을 반영해 산출하는 100% 인정 점수를 받게 됩니다. 앞서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인정점수 100% 부여하기로 17개의 시도교육청이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경보 단계가 하향되었지만 인정점수 100%는 유지됩니다. 의심 증상이나 확진자 접촉 확인을 위해 등교 전 작성해야 했던 자가진단 앱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 급증을 감안하여 교실 환기나 소독 같은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가정학습을 선택할 경우 교회 체험학습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SBS 김경입니다. 코로나19 걸리면 일단은 아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 격리는 당연했습니다.
그렇다면 격리 의무가 사라진 다음 달부턴 그냥 출근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만약에 확진이 됐는데 이제 출근했는데 다른 회사분들과 계속 미팅을 해야 하고 그럼 그분들한테 좀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엔데믹 뉴노멀, 원칙은 자율 결정하란 겁니다. 기업이나 단체마다 형편과 업무 특성이 다르다 보니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은 병가, 이틀은 개인 휴가를 쓰도록 검토하는 곳도 있고 직종에 따라 재택근무하거나 개인 휴가를 쓰도록 하겠다는 기업도 많습니다. 걱정은 이번에도 약자에게 더 가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규모 업체,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아프면 쉴 권리를 요구할 곳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기업에서 있는 분들이야 뭐 쉬어도 돈이 나오니까 일부러라도 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쉴 수가 없어요. 벌어야 생활에 보탬이 되니까 아파도 나갈 수 있는. 방역당국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좀 더 유연한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확진 학생에 대해 5일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하되 빨리 나으면 더 일찍 등교, 오래 앓으면 결석 인정 기간을 연장할 걸로 보입니다. 대형 항공사들은 다음 달까지는 예정대로 확진자 수수료 면제를 유지하고 7월부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연계에선 롯데 콘서트홀이 확진 관객에겐 계속 취소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고 예술의 전당이나 다른 단체들은 검토 중입니다. SBS 박재현입니다.